그러셨습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카페라는 곳이 있더군요. 찾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최정호처럼, 증여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처럼, 저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처럼 증여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있습니다. 자, 국민들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종근 실장님부터 좀 여쭤보죠. 네. 국민감정법에 따른 이런 그 의혹하고 네네. 실정법상 인사청문회 부적격 사유하고는 별개 문제죠? 별개 문제죠. 왜냐하면 그 현 정부가 지난해 8월, 그러니까 2018년 8월경에 공직자 윤리 기준을 이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7대 의혹을 이제 7대 이 사유를 들었죠. 예. 7대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어떤 부분들을 들어가면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법에 저촉돼서 처벌을 받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령 이를테면 병역 면탈이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7가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불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기준으로 지금 이 기준을 삼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7 후보자가 있는데 7 후보자가 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아니했다면 적법하다. 이런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최정호 후보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그런 흔적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불법적인 어떤 그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처벌받은 게 없다 그러면 사실 7가지 기준에서 패스가 됐다. 통과가 됐다. 이런 것이 지금 현 정부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일반인의 좀 언어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면은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이죠. 맞습니다. 집이 2채라는 얘기입니까? 3채라는 얘기입니까? 집이 2채죠. 집은 2채고 분양권 하나면 분양권 하나. 사실상 일반인의 인식으로 보면 3채로 인식은 되겠군요. 인식은 되죠. 정확하게는 2주택 1분양권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언론이 지적하는 건가요? 자, 잘못됐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 정부가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을 뽑았다. 예, 무엇이 예. 잘못이냐. 그럼 이 정부의 부동산의 국정 철학은 뭐냐면 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은 주거의 공간이지 자산 증식의 대상이 아니다. 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는 우리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다. 라고 사실은 현 정부는 시작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숱하게 사실 9.15 정책 무슨 정책 해갖고 날짜별 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일관된 흐름이 다주택자들이라면 네. 팔아라. 근데 다주택자라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면 그래도 조금은 그러니까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국토부 정책을 그렇게 펴야 될 사람이 만약에 지금까지의 어떤 재산 증식을 이 정부 들어서도 계속 그 재산 증식의 어떤 흐름을 이어왔다면 그럼 국정 철학과는 위배된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요. 예,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것이 본질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상진 교수님과 김상일 평론가님께도 동일한 질문 한번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다.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 아니다. 그거랑은 상관없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 교수님부터. 예,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 네. 인사청문회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과연 자기의 업무에 맞는 것을 갖다가 위법을 했느냐 아니면 위법한 의혹을 샀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처의 장관은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에 영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위법상을 했다면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렇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정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을 소유했다. 이것은 지금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분명히 맞지 않는 것이죠.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집을 팔아라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것은 저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주택자가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겁니까?
후보자가? 물론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겠죠. 없죠. 그렇지만은 예. 해당 부처 장관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시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장관 후보자가 주택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지만 우리 집값이 안정이 된다라고 네. 지시를 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주택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굉장히 해당 업무상으로서 신중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뭐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거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적절하냐 적절치 않냐 해서 영 적절치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그 청문을 해봐야 되지 알겠지만은 본인이 충분한 소명이 되면은 예. 국민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소명이 되면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로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소명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 상황이 이미 언론에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네. 그 바로 직전에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예. 자, 위법이냐 불법이냐 여부는 뭐 논의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예,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자, 다주택자로서 장관 후보자가 적절하냐 적절치 않냐 요 국민감정법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은요, 네. 그 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밀고 가는 중심에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감정, 정서법상은 조금 어긋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낙마를 할 정도까지냐라는 정도의 문제는 조금 또 다르게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뭐 본질적으로 여쭤보죠. 뭐가 뭐 적절치 않고 좀 국민 감정을 건드린 거는 같은데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낙마 대상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직설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논거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나름대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내면에는 조금 그래도 기왕이면 수익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이기심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잠실의 주택을 살 때도 그 아이들의 교육이 좀 서울에서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것들에서 2주택으로 늘어나는 걸 그래도 보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집을 내놨는데 또 안 팔렸다. 네. 지금도 집을 내놓고 12월부터 내놓고 있는데 집이 안 팔리고 있다. 이런 이유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적으로는 본인이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걸 바로잡고자 한다라는 네. 의지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낙마까지 갈 사유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자,